여름이 가장 피부가 가속 노화되는 계절이거든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것도 피부랑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매일매일 바르고 도 매일 하고, 이게 바로 제 그냥 루틴인 것 같아요. 제가 피부 유형별로 딱 짚어서 스킨케어 루틴 추천드릴게요. 원장님, 여름에도 수분크림 발라야 돼요? 당연하죠. 여름에는 습하니까 하고 수분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사계절 중에 여름이 가장 피부가 가속 노화되는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관리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여름철 수분크림처럼 나도 모르게 피부를 망치고 있었던 습관들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땀 많이 나니까 뽀득뽀득한 클렌징으로 세안한다. 두 번째, 여름엔 습하니까 수분크림 안 바르고 가벼운 스킨이나 앰플만 바른다. 세 번째, 더우니까 찬물로 세안하고 샤워한다. 네 번째,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잔다. 다섯 번째, 나는 차 타고 다니니까 하고 선크림은 안 바른다. 여섯 번째, 아이스크림 같은 단 디저트 많이 먹는다.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 것도 피부랑 상관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단 음식이나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품들은 먹으면 몸에 염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몸에 염증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티솔들이 체내의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코티솔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노출이 되면서 코티솔이 피지선을 자극해서 피지가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날씨나 환경, 스킨케어뿐만 아니라 이 먹는 것도 우리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왜 여름에 피부가 확 늙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여름에 피부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더위나 열, 건조함, 자외선,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름에도 건조해요? 보통 우리나라의 여름은 습도가 높으니까 건조함을 잘 못 느끼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 습관 중에 땀이 많이 나니까 과도하게 세안한다, 밤새 에어컨을 틀고 잔다, 바로 이런 것들이 건조함을 유발시키는 원인입니다. 땀이 많이 난다고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과도하게 세안을 하면 꼭 본인에게 필요한 피지마저 다 씻겨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 에어컨 틀잖아요. 에어컨이 생각보다 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니까 보습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를 보호하려고 피지를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여름에 피지 때문에 고민인데 피지를 더 과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더위인데요. 덥고 얼굴에 열감이 확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많이 나고 피지 분비도 많이 되니까 모공이 확장되고 또 늘어지고 탄력까지 저하돼요. 피부 온도가 1도 상승할 때마다 피지 분비량이 약 10% 증가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런 현상은 온도가 섭씨 30도 이상인 고온인 환경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요즘 한여름 날씨 보면 거의 매일 최고 온도가 34도 이렇잖아요. 피부 열 관리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 결과에 따르면 콜라겐 합성은 열 스트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콜라겐 분해 요소가 증가하게 되고 이게 바로 콜라겐 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탄력도가 떨어지면 넓은 모공은 세로 모공으로 더 처지고 주름도 발생하고 또 홍조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은 가속 노화의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이건 이미 너무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으면서 생기는 노화가 내인성 노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요소로 생기는 노화가 바로 외인성 노화인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입니다. 특히 5월부터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6, 7, 8월에 최고치를 찍는데요. 여름철에는 평소보다 더 자외선 관리 잘 해주셔야 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나는 차를 주로 이용하고 밖에는 나가질 않아요. 생각보다 차량 앞좌석에서 받는 자외선량이 상당하거든요. 이 운전기사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오랫동안 버스, 트럭 운전을 하시는 운전사분인데 왼쪽에 주로 이제 자외선이 비치잖아요. 한쪽은 굉장히 피부가 주름도 많이 져 있고 피부가 처져 있고 노화가 되어 있고 뭐 색소도 생겨 있고 반대쪽엔 상대적으로 덜한데 이게 바로 자외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됐을 때 이렇게 피부 노화, 광노화를 일으킨다라는 점이에요. 이걸 보면 자외선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단순히 색소나 잡티만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에 주름도 일으키고 건조함도 일으키고 피부의 처짐, 피부의 노화 자체를 가속화시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은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신다면 이때도 꼭 자외선 차단제 챙겨서 발라주세요.
자, 이제 그럼 이런 여름철에 어떻게 하면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부 노화를 부르는 6가지 습관 피해 주셔야 하고요. 선크림 꼼꼼하게 바르시는 건 이미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어떤 스킨케어 성분을 사용해야 하는지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더위와 열로 인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운동까지 한다면 피부에 열이 확 오르잖아요. 이럴 때는 수시로 알로에 겔이나 수딩젤을 발라주면서 얼굴의 열감을 낮춰주는 게 좋아요. 저는 운동하기 전과 후에 자극이 적은 수딩젤을 발라주는 편인데요. 열이 많이 오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에 부채질을 해주시거나 수시로 덧발라주셔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피지인데요. 이 피지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성분은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레티놀, 그리고 호호바 오일 같은 오일 종류예요. 우선 나이아신아마이드는 미백 성분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실제로 미백뿐만 아니라 피지 분비 감소, 모공, 노화 예방에도 좋은 성분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간 스킨케어를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레티노이드 계열도 피지선 활동을 감소시키면서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동시에 노화 방지까지 하는 성분인데요.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께는 추천하지 않고요. 레티놀은 피부를 자외선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레티놀은 아침이 아닌 저녁에 바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열 자국도 있고 자외선 노출도 증가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레티놀을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피부가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레티놀 사용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호호바 오일, 피지 분비를 줄이는데 왜 오일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호호바 오일을 바르면 피부가 이미 피지가 충분하다고 착각을 해서 피지 분비를 덜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래도 오일이다 보니까 여름에 쓰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저녁에만 소량 사용해 주시면 피지 줄이는데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피부 노화를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인 냉방으로 인한 건조함. 어떤 성분들을 사용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히알루론산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던 수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성분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여름에는 꾸덕한 크림은 부담스러우니까 수분 토너, 수분 앰플로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많이 공급해 주세요. 대표적으로 PD님도 말씀하신 히알루론산이라든지 세라마이드, 판테놀 같은 성분들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선크림 바르는 건 당연하고요. 추가로 제가 항상 강조했던 광노화를 예방해주는 비타민C 성분 사용해주시면 좋아요. 비타민C 먹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비타민C 자체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드셔주시면 좋고요. 또 멜라닌 합성 작용에 억제를 하기 때문에 피부 미백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피부가 많이 타고 또 색소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백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비타민C 충분히 섭취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소개해 주신 성분을 한 번에 다 써야 돼요? 한 번에는 이걸 다 못 쓰시지 않을까요, 아마? 그래서 뭘 써야 하실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피부 유형별로 딱 짚어서 스킨케어 루틴 추천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안 그래도 피지 많은 지성 피부인데 여름에는 더 폭발해요 하시는 분들은 피지 분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시면 좋아요. 우선 클렌징부터 너무 알칼리성 클렌징 폼으로 빡빡 닦지는 마시고요. 아침에는 가볍게 약산성 겔로, 저녁에만 이틀에 한 번 정도 약 알칼리성 클렌징 폼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T존 주변으로만 클렌징 폼을 사용하시고 볼 쪽은 자극이 적은 클렌징 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피지를 너무 과도하게 걷어내지 않는 방식으로 세안해 주시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토너. 약 알칼리성 클렌저를 사용하셨다면 약산성 토너를 사용해서 피부의 pH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나 수분 위주의 앰플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로는 가벼운 로션 제형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가장 좋아요. 두 번째 유형, 원래는 건성이나 중성 정도인데 여름만 되면 피지가 폭발해요 하시는 분들은 속건조를 잡아주면서 피지 조절을 함께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에어컨 밑에서 속건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세안은 웬만하면 클렌징 밀크라든지 약산성 클렌징 젤로 해주시고요. 토너부터 앰플까지 수분 위주로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무겁지 않는 수분 크림을 사용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녁에 호호바 오일을 가볍게만 사용해주시면 피지 조절에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 유형, 여름에 더더욱 민감해지
노쇠해지는 피부라면 수분이나 진정에 꼭 집중해주세요. 이분들도 클렌징은 동일하게 약상선 젤로 마무리해주시고요. 수분 위주의 토너나 앰플을 사용해주시는데 병풀 추출물이라든지 알란토인 같은 진정 성분을 함께 사용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특히 열감을 내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여름 되면은 이건 꼭 한다 아니면 이건 꼭 하지 않는다 피부 습관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사시사철 똑같이 하는 게 비법이면 비법인 것 같아요. 여름이라고 해서 안 바르지도 않고 겨울이라고 해서 더 많이 바르고 이러진 않고요. 물론 여름철, 겨울철 쓰는 제품들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여름이든 겨울이든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자외선 많이 받거나 야외 활동할 때는 더 두껍게 바르고 더 신경 써서 바르긴 하지만 겨울이든 비가 오든 매일매일 자외선 차단제는 쓰고 매일매일 보습제는 바르고 클렌징도 매일 하고 이게 바로 제 그냥 루틴인 것 같아요. 물론 저 너무 피곤하거나 가끔 술 먹고 그냥 안 씻고 잘 때도 있어요. 여름철에 선크림만 잘 바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여름철 관리가 피부의 가속 노화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지고 있잖아요. 모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꼼꼼하게 잘 관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청담 닥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